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구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 낙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데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시어머님이에요. 다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트러블 한 번 없는 집은 없을 텐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특출난 분이셨어요. 허영심이 가득하고 연세가 있으심에도 아직도 공주 대접을 받길 바라시던 분이었죠.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속 시원하게 저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TV 광고에 나올 정도의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죠. 어린 시절에는 저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 현실에 치이다 보니 저의 꿈과는 거리가 있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리님이었는데요. 김대리, 김대리가 신입 좀 잘 챙겨줘. 옆자리니까 많이 좀 알려주고. 아유, 당연하죠. 혜인 씨, 가구 회사는 처음이라고 했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열심히 할게요. 이처럼 남편은 제가 신입 때부터 저를 본의 아니게 전담마크 하게 되면서 저와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친절하고 인상이 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대리님이어서 잘 보이고 싶던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친절함에 점점 정이 가게 되었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지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홍기가 꽉 찬 남녀이니만큼 결혼 이야기까지 빠르게 오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직장부터 결혼까지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로 뿌듯해지곤 했는데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글쎄, 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혜인 씨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그 다음에 천천히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것 같아요. 양쪽 부모님들께서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서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잴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말씀하셨어요. 인사를 드릴 때 오랜 시간 같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 보았던 영철 씨의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모습은 물론 어머님이 너무 젊고 예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참 화목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따님을 참 예쁘게도 키워주셨습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저도 딸이 있었다면 했었다니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김서방도 어찌나 사람이 싹싹하고 구김살이 없는지 아주 저희가 이렇게 가르친 거 없는 딸을 그냥 보내도 되나 싶네요. 아우 참, 김서방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이른가요? 아닙니다, 사부인. 너무 듣기 좋은걸요. 저도 혜인이를 며느라기가 아닌
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딱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 정말 영철 씨 내조 잘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서울권에 아이들 집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애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먼 곳에 자리를 잡기에는 여러모로 힘들어질 것 같아 당분간 저희 집에서 애들 돈 모을 때까지 합가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이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해도 회사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회사 근처 서울권에 자리를 잡기는 무리였고, 그렇다고 월세를 살자니 돈을 모으는 것도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당분간이라도 지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분가를 하러 나오자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죠.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제가 어느 정도 기뜸을 들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분쟁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면 1, 2년 정도 그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죠. 사실 엄마랑 아빠가 처음부터 흔쾌히 허락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월세라도 작게 들어가서 천천히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엄마. 그냥 최대한 돈 아끼자 생각하면서 꾹 참고 버텨보면 돼. 엄마도 나 싹싹하고 잘하는 거 알잖아.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서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그래. 그럼 우리는 김서방만 믿을게. 시댁살이 하게 되면 남편의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렇게 상견례까지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결혼식 날에는 진심 어린 편지까지 써와 주셔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았어서 주변에서 다들 너네 시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엄청 젊어 보이시던데 일찍 결혼하셨나 봐. 라며 어머님의 칭찬을 하기 바빴죠. 이렇게 결혼식을 찾아주신 소중한 하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작은 편지로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영철이는 어린 시절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커준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라기가 될 우리 혜인이를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는지 싶었다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저희 결혼 생활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에는 혼주 한복과 메이크업을 맞추고 오셨는데 어찌나 젊어 보이고 예쁘시던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같을 정도였다니까요. 젊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워 보였고 자기 관리도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저희 두 부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쉬는 날 시간이 난다고 해도 둘만 있을 시간이 없다 보니 바람을 쐬러 떠나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시댁살이를 하면서 너무 시어머님을 챙기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쉬는 날 같이 쇼핑도 가고 예쁜 꽃을 좋아하는 어머님을 위해 여행도 다니면서 도란도란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다 보면 거짓말 살짝 보태서 언니랑 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멋쟁이셨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정말 꾸미는 걸 좋아하셨고 멋쟁이 엄마라는 이야기를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시댁 갔을 때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58세셨는데 아버님이 67세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무래도 그 시대 어른들의 시대관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 안도 정말 트렌디하게 꾸며져 있었고 화장실에 가면 머리 만지는 용품들도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은 젊으신 분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아버님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다 정년 퇴직까지 하시기도 했고 연세도 좀 있는 분이라 집에서 고지식한 것 때문에 불편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빠르게 시댁살이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이 결혼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내 편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얼른 식사하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 아가, 누가 너한테 아침 준비하라든. 아침에는 늦잠도 자고 그래야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리고 그러면 나중에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 시댁이다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 정말 잘할게요. 아, 참, 저 오늘 쉬는 날인데 쇼핑 안 가실래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결혼 후에도 저를 배려해주고 제 편에 서서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쇼핑도 다녀봤는데요. 팔짱 끼고 선글라스 끼고 같이 다니고 있으면 거짓말 살짝 보태서 언니냐고 물어보는 사장님들도 많았으니까요. 저희 시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청에서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이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셨던 분답게 인자한 모습이 신사 같으셨고 화 한 번 내는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멋진 아빠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그런 아버지보다 9살이 어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 보기에도 훨씬 젊어 보이고 꾸미고 다니시는 것도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놀러 다니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몇 번 같이 쇼핑을 나가다 보니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색 너무 예쁘죠? 아가,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걸로 해라. 어머니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보세요. 어머, 얘 아니야. 나이가 있는데 너처럼 젊은 애들이나 쓰는 거지 뭐.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화장품을 사서 제 화장대에 넣어둔 다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그 화장품에 사용 흔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산 화장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마련해 두었던 다른 화장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쎄 정리도 제각각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 얼른 나가 여쭤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제 화장품 아가, 내가 낮에 약속이 좀 있어서 살짝 발라봤다. 괜찮지? 아, 네. 아, 그런데 어머니 그보다 입고 계시는 그 옷 제 옷 아닌가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내 옷이 글쎄 다 빨래통에 가 있지 뭐야. 입을 게 하도 없어서 살짝 빌렸어. 어머니, 빌려드리는 건 언제든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물건 사용하실 때는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으이그, 집안의 식구라고는 우리 네 사람뿐이고 여자는 나 하나인데 뭘 놀라? 엄마가 사용했나 보다 하면 되지. 아무튼 알겠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도 없이 저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좀 꺼림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단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안 그러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끼는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그거 제 가방 아닌가요? 그래, 맞아. 예, 멀뚱멀뚱 잊지 말고 이 짐이나 좀 바꿔라. 어머니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셨고 그 중에는 제 옷도 한 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죠.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가셨다는 것도 속이 상했지만 무엇보다 부부가 쓰는 침실에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장롱을 열고 뒤적였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면서 물건 좀 같이 쓰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 물건 사용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몇 번 매지 않은 가방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친정엄마라고 해도 이렇게 했을 거니? 참 가방 얼마나 한다고. 정말 서운하다 얘. 나는 딸처럼 생각해서 물건도 같이 쓰고 쇼핑도 가고 한 건데 내가 막말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이렇게 가져다 쓴 것도 아니잖니. 어머니, 저희 엄마였어도 똑같이 아니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는데 저희 방에 저희 없을 때 들어가셔서 가지고 나오신 것도 저는 너무 불편하고 제 물건 그전부터 사용하신 것도 불편했어요.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참지 않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도 이해를 해주신 건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속에 꽁하고 담아두고 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었죠. 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니? 시부모는 아침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어머님이 쉬는 날은 아침 차리지 말고 늦잠 좀 자라고 하셨었잖아요. 아유, 몰라, 몰라. 너무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얼른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자. 이런 자잘한 걸로 사람을 깨우고 건드리기가 일쑤였고요. 갑자기 총각무가 한가득 집으로 배달 온 적도 있었어요. 예, 우리 가족이 총각김치를 참 좋아해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급하게 약속이 잡혔지 뭐니. 이거 나 올 때까지 다 담궈 놓아야 한다. 네? 어머니,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혼자 다 담궈요? 저 내일 출근도 하는데요. 예,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깟 김치도 하나 못 담근다고 하니? 이거 오늘 안 담그면 다 썩어 버리니까 얼른 담궈놔. 나는 나갔다 오마. 그 많은 양을 혼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고 어머님이 저번 사건으로 저한테 복수를 하려는 심보인 게 너무 빤히 보여서 머리를 굴리다가 신랑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함께 김치를 오순도순 담그고 있었답니다. 몇 시간 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시모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글쎄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어머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영철이가 김치를 담그고 있어? 어머님이 오늘까지 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많은 양을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아버님도 도와주겠다고 오고 계시는데요? 뭐야? 힘들게 일하는 남자들 끌어다가 김치를 담그게 해? 네가 제정신이야? 아버님이랑 이이가 잘 먹는다고 담그라고 하신 거라서 같이 담궈 버릇한 줄 알았죠. 그럼 저 없을 때는 이 많은 양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에? 아니야 여보. 우린 김치 거의 사 먹었는데? 엄마, 갑자기 무슨 총각김치를 이렇게 많이 해요? 잔칫날이에요? 아, 아니. 우리도 해 먹어 버릇해야지. 영철이 너는 얼른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엄마. 이 사람도 힘들게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제가 도와서 일찍 끝내야죠. 이때 시어머니의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화가 잔뜩 나 계시는지요. 이거 말고도 저 없을 때 세 식구 오손도손 잘 얘기하다가 제가 거실로 나오면 대화가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나한테 아직 꽁에 있으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꾸 우리 방에 오셔서 내 물건 허락 없이 사용하시니까 안 그래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쌀쌀 맞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서 잘 모르겠네. 기분 탓일 거야. 엄마가 좀 소녀 같은 부분이 있으셔서 잠깐 삐지고 그러긴 해도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통화 중이었죠. 그래, 그래, 민수 엄마. 아유, 말도 마. 내가 아주 딸 하나 만들고 싶어서 친근하게 다가갔다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참. 원래 딸들은 그러니? 그치? 아니지? 나를 아주 이상한 도둑 취급을 하더라니까. 그래, 그래. 아유,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우리 집은 아주 망했다, 얘. 처음에는 아주 싹싹하고 말 잘 듣는 애가 들어온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저녁에 내가 우리 영철이 뜯어 말렸을 거다. 민수는 장가 잘 보내야 해. 그냥 늦게 가라고 할 걸 그랬나 봐. 저는 듣자마자 제 이야기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앞으로 합가 생활을 해야 하는 저에게 너무도 막막한 앞날이 펼쳐질 것 같아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머님 통화 끝나는 대로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대충 통화 내용 들었어요. 어머님 제 얘기하신 거 맞죠? 무슨 통화 말하는 거니? 너는 남의 통화도 엿듣고 그러니? 지나가는 길에 무심코 들려서 들은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번에 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말 나왔으니 이야기하마. 나는 네가 딸 같아서 같이 좀 쓰자고 하고 사용했던 건데 그걸로 그렇게 면박을 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네가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 안 하는 거다. 어머니, 민망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제 물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몇 번 메고 나간 적 없는 힘들게 산 가방이어서 그래요. 네 방 그럴 거면 왜 여기 들어왔니? 예쁜 것들이 많아서 나도 한번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메고 나가봤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어머님은 결국 마음을 풀지 않으셨고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싸움만 될 것 같아서 그냥 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사실 100%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소중한 가족이 찾아오게 되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도 기다리던 일이었기에 다들 축복을 해주길 바랬고 시어머님도 아들이라는 말에 신이 나셨는지 그때부터는 저를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의 착각이기는 했지만은요.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에서 2주 동안 몸조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까지 쓴 마당에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님과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육아 스트레스에 그것까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2주간 몸조리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당분간 아이는 내가 봐줄 테니 너는 몸부터 얼른 회복하거라.
어머님이 다행히 이렇게 감사히 말해주셔서 저도 빠르게 회복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벌써 쑥쑥 자란 아이는 어느 정도 짚고 걷는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듯 보였습니다. 아직 말을 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저는 회사로 복귀를 했고, 낮에는 어린이집도 가고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던 찰나였습니다. 준영아, 너희 엄마가 괴롭혔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손주. 엄마를 잘못 만났네. 누가 그랬어? 할미가 떼찌 해줄까? 준영아, 아빠한테 이제 애기 그만 낳아달라고 해라. 날은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엄마 하는 것 좀 봐라. 우연찮게 듣게 된 시어머니의 말들.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봐주실 때마다 그렇게 제 험담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들은 것만 이 정도인데 평소에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얘, 인기척도 없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어머니, 준영이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가 저 싫어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얘는 뭐 내가 없는 말 했니? 그리고 애가 아직 말을 알아듣기를 하니 말을 하기를 하니 이 정도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어머니,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해도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엄마랑 아들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키우지 그러니?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 나쁜 엄마 같으니라고. 어머니! 더 이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던 와중 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죠.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고 집안일까지 전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빨리 벌어서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들을 시댁에서 키운다는 건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먹이지 않아야 하는 음식 먹이기부터 먹던 숟가락으로 아이 음식 떠먹이기, 틈만 나면 천기저귀 사오셔서 응가 묻은 빨래 시키기 등 퇴근하고 난 후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분가 하나만 바라보면서 다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혜인아, 사실 내 친구 민석이 기억나지? 민석 씨? 그럼 기억나지. 당신하고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라고 했었잖아. 맞아. 근데 민석이가 지금 신용불량에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석 달 뒤에 바로 갚을 수 있다네. 얼마나 필요하다는데? 당장 급한 건 500만 원이래. 그 정도면 못 받는다고 해도 안 빌려준 셈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이랑 오랜 친구 사이니까 당신 마음 이해해. 우리 준영이 돌잔치 때 받았던 돈 통장에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로 빌려주면 되겠다. 고마워 혜인아. 민석이도 너무 고마워할 거야. 저와도 몇 번이나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볼 때마다 사람 심성이 좋다고 느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지체 없이 빌려주기로 했고 그 후 3개월 뒤 잘 썼다면서 온전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현금으로 가져다 준 거야? 어, 아직 민석이가 신용불량이 안 풀려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나 봐. 아휴, 이렇게 큰 돈을 얼른 은행 가서 통장에 넣어놔야겠다. 오늘 내일 주말이니까 월요일 되는 대로 찾아가서 내가 넣어둘게. 알았어.
그렇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출근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어? 어디 갔지? 왜? 뭐가 안 보여? 여보, 우리 500만 원 내가 분명히 화장대 위에 올려놨거든? 그런데 안 보이네? 한번 다시 잘 찾아봐. 서랍이나 이런 거 혹시 가지고 나가려고 가방에 넣어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밖에 둔 곳이 없어. 다른 곳도 다 찾아봤고. 집에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뿐이었고, 저희 방도 워낙 저희 없을 때 들어오던 사람이라서 심증은 있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따져 물을 수도 없었는데요.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나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못 봤다고 하시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큰돈 500만 원을 이대로 없는 셈 치기는 너무 아까웠고요. 저희 분가할 때 보태려고 했던 돈인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야유회를 하느라고 설악산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힘들게 등산을 하고 식당으로 가던 중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뒷모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산에 오면서도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올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밖에 없었거든요. 회사 사람들도 결혼식 때 저희 시부모님을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시하는 걸 발견하더니 어? 저기 혜인 씨 시어머니 아니야? 인사해야겠다 하며 다가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왜 저기 있나 하고 가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옆에 낯익은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려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다들 당황스러워서 멈칫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기억이 났는데 아니 글쎄 저희 결혼식에까지 왔던 아버님 아는 동생분이 아니겠어요? 분명 가정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자칫 제가 별일 아닌데 호들갑을 떨다가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두 분이 너무 다정한 겁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서로 어깨동무도 했다가 얼굴도 만졌다가 누가 봐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솟아오르는 거 있죠? 우선 회사 사람들에게 식당에 먼저 가 계시라고 말씀드린 뒤 저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먼저 찍어보았습니다. 마침 다정한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냉큼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야유회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분하고 어떻게 여기 계세요? 별일 아니다. 그럼 아버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절대 안 된다. 너희 아버지 아시면 난 죽음이야. 바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저분도 가정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나도 안다.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만난 거야. 다른 의도는 없었어. 휴,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물을 한 잔 마시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있죠? 회사 사람들에게도 민망하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알고 싶었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시어머님한테 다시 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바람 피우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솔직히 그이보다 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잖니.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 집에서 절대 못 받던 대접을 여기에서 다 받는다고. 아휴, 아버님이 아시면 이거 뒤집어지는 일인 거 아시죠? 당연히 알지. 얘야,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그이한테만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럼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희 방 화장대에 있던 500만 원 가지고 가셨어요? 안 가지고 가셨어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생각도 없고요. 이실직고 하시면 불륜 저지르신 거 눈 딱 감아드릴게요. 아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 내가 가지고 갔다. 네가 괘씸하기도 하고 너희 시아버지는 용돈 한 푼 안 가져다 주고 답답해서 그랬어. 어머니,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 우리 준영이 돌잔치 때 받은 돈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근데 너희 시아버지에겐 비밀로 해주는 거지? 알았어요. 두 분 데이트 잘 마무리하고 오세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린 뒤 녹음을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히게 잘 녹음되었더라고요. 요즘 세상 기술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화장대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은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였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돈까지 훔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저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찍어서 지체 없이 바로 아버님한테 쏴드렸습니다. 이대로 두 가정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녹음해둔 500만 원 사건도 같이 전송해 드렸어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세아가, 내가 본 게 네 시어머니 맞니? 네, 아버님. 저도 아버님 충격받으실까 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이거 말했다고 저한테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만 원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저희가 분가하려고 힘들게 모아둔 돈이에요. 사람들이 저희 준영이 생일 축하해 주겠다고 한 푼 한 푼 준 돈이기도 하고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래, 아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에게 이런 못 볼 꼴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못된 짓 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하마. 이따 집에서 보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날 밤 집은 아주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짐을 싹 다 집어던지면서 어머님을 내쫓아 버리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버님이 화는 잘 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가끔 폭발하게 되면 누구보다 무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도 꼼짝 못한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쫓겨나는 모습을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괜히 불똥이 튀기지 않았을까요? 그날 바로 쪼르르 하고 전화가 온 것처럼 화가 엄청나 보이셨거든요. 제가 집에 오고 얼마 후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남편과 시아버지 있는 곳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야, 이 경을 칠년 같으니라고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말 안 한다더니 아주 쪼르르 일러 바쳐? 너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어머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으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이 망할 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 너희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고 그런 거지? 독한 년 같으니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희 남편이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은 거라서 놀랐는지 바로 휴대폰을 뺏어가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영철아, 언제부터 네가 정말 실망스럽다 못해 가증스러워. 내 앞에서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집사람한테 이러고 있던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불륜까지? 정말 내가 알던 엄마가 맞아? 아니야, 영철아. 그 사람하고는 만난 지 몇 번 되지도 않아.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부부가 아니라 영철이 너의 부모로 살고 있으니까. 엄마 그럼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우리 준영이 돌잔치 때 받은 500만 원도 정말 엄마가 가져간 게 맞아? 영철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훔쳐간 게 아니야. 그냥 네 처가 너무 괘씸해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한 거야. 정말 그게 다야. 엄마가 사람이야? 어떻게 아들내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창피해서 혜인이 얼굴 어떻게 보라고. 참 바보 같으시죠? 시아버지가 듣는 줄도 모르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던 시아버지도 크게 노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뭐야? 이 여편네가 정말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아니 여보, 당신도 듣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혜인이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보복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줄 알아. 시아버지는 주변에 인맥이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금세 이혼 소송을 알아보고 진행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과 녹음들,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 통화한 것까지 싹 다 녹음해서 보내드린 덕에 증거도 충분하고 이제 시모는 맨몸으로 쫓겨난 일만 남은 거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조금 더 알아보니 애저녁부터 꾸미고 치장하는 걸 좋아할 때부터 바람을 밥 먹듯이 피고 다니던 분이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동네 망신이고 가정 망신이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은 이사를 앞두고 계신답니다.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500만 원은 안 쓰고 잠깐 가지고 간 거라고 하시더니 홀랑 써버리셨는지 몇 달만 시간을 달라고 싹싹 빌어서 영철 씨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진 않다고 하지만 저희가 힘들게 모은 돈을 빼앗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싹 바뀌어 버리는 건 물론이고 도벽까지 있으셔서 화장품에 옷에 손주 돈까지 훔치시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착한 남편이 나왔다니 의지할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이에게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미안하기는 해요. 그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일이고 저희 아들 돈에 손댄 것까지 비밀로 해줄 수는 없었답니다. 참 세상 좁은 것 같아요. 야유회를 갔다가 시모의 불륜 현장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놓고 불륜 행각을 저지르신 것 같네요. 저의 사례는 여기까지예요. 나름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시어머님은 친엄마가 될 수 없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앞으로는 남편, 시아버지에게 내조 잘하면서 살아가려고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